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는 1달러 돼 가고 있고 이제 미증시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12월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연준 안에서 전례 없는 균열이 커지고 있어서 이 12월 FOMC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오늘 개장 시황과 함께 균열이 커진 연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가 연준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파월 의장 자체가 원래 인하의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상당히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와 굉장히 대치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기회를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하는 기회로 삼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시장 상황 자체가 리스크가 올라간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셧다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도 공화당이 공격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종결시키는 것을 가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임시 예산안으로 통과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임시 예산안일 뿐이고 사실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는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제 헬스케어 법안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또 민주당이 재투표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일단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번 12월 투표에서는 동결적으로 표결을 던질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지금 연준 총재분들이 상당히 요즘 들어서 이제 만장일치 형태로 투표를 하지 않고 반대 투표들도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충돌 투표가 상당히 좀 분산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볼 때 B2B 대상의 공급자 단의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반대로 이제 최근 들어서 딜레마적으로 보여지는 건 소비자 단의 물가 지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관세 자체가 증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2B 물가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비례해서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게 분명히 맞다. 현재 61% 정도 표결인데 이건 추후에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마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쉽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감가상각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AI 거품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JP모건에서 AI 붐이 닷컴 버블과 유사하게 끝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AI 거품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마이클 버리가 이제 13F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3F가 뭐냐면 본인 포지션, 이제 운용사들은 본인 포지션들을 SEC에다가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보다 좀 일찍 공시를 했어요. 11월 2일자로 공시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풀 매수 방향의 포지션이었던 롱 포지션들을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풋옵션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걸 이제 팔란티어랑 엔비디아에다가 걸고선 본격적으로 이 포지션에 대해서 공개를 진행한 건데 상당히 이건 좀 공격적인 적대적인 목적으로 포지션들을 보다 일찍 공개를 했고 그걸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영화를 통해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포지션 방향대로 조금 더 주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본인의 포지션을 구축했던 종목이 팔란티어랑 이제 엔비디아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의 하이밸류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감가상각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의 AI 칩셋 업계한테 좀 적합한 부분은 아닌데 왜냐하면 AI 칩셋 자체가 지금 재고 자산이 뭔가 증가를 해가지고 뭔가 판매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위치해 있는 업계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들을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포지션들을 보다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 좀 크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장 증시가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은 아닌데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어쨌든 매출액 증가율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증가율이 거의 200%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함이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AMD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칩 시장이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인데 여기에 10%대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AMD의 주가 5.9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또 이 소식이 AI 거품론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하나 얘기 드릴 부분은 기존의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지금 막 90%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게 비정상적인 움직임이고요. 다른 업계들이 치고 들어와서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와서 이 점유율을 갉아먹어서 사실상 60%에서 50%만 돼도 충분히 독과점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프로덕트를 일찍 내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치 이제 애플에서 예전에 아이폰을 초기에 내놨던 그 초기 상황과 비슷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어쩔 수 없이 경쟁주자들은 들어와서 이 점유율을 갉아먹게 됩니다. 근데 다만 AMD가 이것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AMD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 대비해서 최근에 오히려 이제 구글의 TPU라던가 지금 다른 클라우드사들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 자체 칩셋들이 조금 더 하이 퍼포먼스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MD가 반드시 이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두 자릿수를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분명히 낮아질 것이고 이 자리를 30-40% 이상은 다른 기업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업이 중국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이 출시한 칩셋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MD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